자, 기압과 날씨 파트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온대적 기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몇 문제 정도는 장마전선 다루고 있습니다. 자, 21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문제 보면, 우리나라를 지나는 온대적 기압이 있고, 12시간 간격으로 작성한 지상일기도가 순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A 지점의 관측소가 있을 때 그 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상 요소를 가나 자료에서 각각 그 시점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기기호의 의미부터 먼저 보게 되면 가 자료의 일기기호 조금 크게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풍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풍향만 보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서 남풍이라고 분석을 하면 되겠고요. 나 자료에 나와 있는 일기기호의 경우에 이렇게 대충 그려져 있죠. 그러면 서풍 계열의 바람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자, 보기 기억번에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순서대로 방금 남풍에서 서풍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먼저 불었고, 그 다음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바뀐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 A에서의 기호는 9도 하강하였다 했는데, 수업 시간에 내용 설명할 때 일기 기호에서 기온 읽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죠. 그건 3학년 돼가지고 선택하는 학생들만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미리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기 기호 왼쪽 위에 표시된 이 값이 기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도 하강한 게 맞고요. 일단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디귿번에 온난전선면과 한랭전선면은 각각 전선으로부터 지표상의 공기가 더 차가운 쪽에 위치한다. 이건 이대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나 자료를 봤을 때 한랭전선의 뒤쪽으로 강수구역 표시가 되죠. 즉 구름이 이제 전선면이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 뒤쪽으로 완만하게 급한 기울기를 가지고 형성이 되고요. 온난전선은 앞쪽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온난전선이든 한랭전선이든 차가운 쪽 위 상공에 전선면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9월 평가원 4번 문제도 온대적 기압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어느 날 21시에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21시부터 그 이후 14시간 동안 관측소 A 또는 B 한 곳에서 관측한 기온,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가에서 A는 이미 한랭전선까지 통과를 한 상태고요. B의 경우는 따뜻한 공기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온난전선은 통과를 했지만 한랭전선은 이제 다가올 그런 상황이고, 날씨는 맑을 거예요. 날씨는 맑고 구름이 없고 기온은 높은 그런 상태가 B의 상태가 되겠고요. A는 한랭전선 후면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B에 비해서 하강을 했을 거고 소나기가 내리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보게 되면 나에서는 자,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이 가 시점부터 그 이후로 쭉 시간 지남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기압이랑 기온을 어떤 게 기압이고 기온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 변화 양상으로부터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선을 보게 되면 실소는 먼저 12인지는 모르죠. 일단 실선의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데, 자, 실선 자료가 가장 큰 값을 가질 때 점선 자료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A에서의 관측한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A는 이미 한랭전선까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기온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압의 경우에도 이 온대적 기압의 중심이 멀어짐에 따라서 점차 기압이 높아지는 그런 변화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잠깐 확대해가지고 보게 되면, 자, B의 상황에서는
이 방향으로 그대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등압선을 보게 되면 B는 점점 저기압 중심에 가까워지는 그런 변화를 앞으로 당분간 겪게 될 거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서 한랭전선이 이만큼 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온대저기압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변화, 즉 기압이 높아지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변화, 그 기압이 됐든 기온이 됐든 꾸준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변화를 보이려면,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려면 아마도 B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A의 경우에는 이미 한랭전선까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A에서 지금 현재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상태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압은 점점 이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멀어져 감에 따라서 A의 기압은 점점 높아지는 변화만 나타나야 될 텐데, 나에서 실선과 점선 중 어떤 게 저 기압값을 나타내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회복되는 어떤 양상, 증가 감소 또는 감소 증가가 나타난다면 A에서는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B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보기 보게 되면 가에서 A의 상층부에는 주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A 상층부는 이제 저군형 구름이 발달을 해야겠죠. 이 부분이 틀렸고, 자, 니은에서 나는 B의 관측 자료가 맞고, 나의 관측소에서 기역 기간 동안, 자, 기역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자,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자, 실선이 이제 기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점 이후로, 거의 이제 기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 이후로 기역 구간의 시작 시점부터 급격하게 이제 낮아지는 값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선이 기온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점선이 기압. 즉,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이때까지는 B 지역에 최근접을 했다가 그 이후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기간이면, 자,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서 온난 전선이든 한랭 전선이든 전선이 통과할 때 그때 풍향의 변화는 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온난 한랭 전선이 통과하기 전인 이 기역의 시작 시점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있었을 테고, 그 이후에 기역이 끝나갈 때쯤이면 이제 북서풍으로 바뀌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거는 이론 설명하면서 온대저기압 기본적인 성질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고쳐주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1학년도 수능 8번이고요. 온대저기압이 아니고 이거는 장마전선에 대한 문제인데, 자,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부근에 가시영상과 지상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지금 구름 사진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가시영상 자료가 될 텐데, 이건 낮 동안의 자료가 되겠죠. 가시광선이니까 일단.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지상일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료는 우리 태풍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겹쳐질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각각의 자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가시영상에서 구름의 이 색이 하얗고 진할수록 구름의 두께가 두껍고 연할수록 구름의 두께가 얇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죠. 나 자료에서는, 자, 정체전선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정체전선의 위쪽에는 A 관측소가 A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아래쪽에 B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강수가 어디에 주로 형성이 될지, 강수구역이 주로 어디에 형성될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정체전선이든 폐색전선이든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온난전선처럼 생각을 한다면, 온난전선은 우리가 온대저기압에서 온난전선의 앞쪽에 넓은 영역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온난전선의 앞쪽, 그러니까 전선의 북쪽에 강수구역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한랭전선처럼 생각을 한다면 한랭전선 후면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선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 즉 A가 B보다는 강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고기압은 이게 장마전선이라고 친다면 아마 북태평양 고기압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기역번에 구름의 두께는 구름이 진하게 희게 표현된 A가 더 두꺼운 게 맞고요. 그 다음에 A 지역의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생각이 되죠. 여기서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B지역의 지상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돼 있는데,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대체로 바람이 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다 맞는 말이. 자, 22학년도 6월 평가원 8번 문제 보면은 여기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하나 공부하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먼저 읽어보면 가와 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각, 어느 날 같은 날, 같은 시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같은 상황을 각각 일기도와 지상 일기도와 이제 적외 영상으로 나타낸 건데 우리나라 주변에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 두 개가 발달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일기도를 봤을 때 저기압 중심이 위치하고 있는 이 두 지역이 이제 온대저기압이 발달한 위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기로 바로 가보게 되면 A 지점은 저기압의 폐색 전선을 동반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A 지역의 일단 일기도를 보게 되면 가자료에서 지상 일기도를 보게 되면 저기압 중심이 위치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A 주변에 구름의 모양이 이렇게 쉼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온대저기압의 일생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발달했던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폐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폐색전선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더 이런 식으로 전선이 폐색이 일어나게 되면서 말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겁니다. 이때 강수구역, 구름이 형성되는 위치를 표현을 해보면 구름이 이런 식으로 이쪽 지역에 강수구역을 형성을 할 테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름이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꼬이는 모양, 이런 꼬이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눈도장 찍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압 중심이 확실하고 이 주변에 구름 분포가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폐색 전선에 의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는 말이고, 자, B 지점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기도상에서 표현된 고기압의 위치 보게 되면요. 자, 이 저기압이든 이 고기압으로부터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대체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갈 테고, 그러면 B 지역에서는 이 고기압에 의해서 대체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B는 저기압 중심의 왼쪽에 위치를 하니까 이렇게 서풍 계열의 바람이 대체로 불고 있겠구나. 이 저기압 중심만 생각을 해도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테고요. 이 고기압을 고려를 하면 이제 서풍 계열 마찬가지로 판단이 되겠네요. 자, C 지역에는 정란운이 발달해 있다. 자, 적외 영상이라 그랬고 적외 영상인데 C 지역은 구름이 하얗게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지역에 구름이 있다 하더라도 구름이 굉장히 낮은 구름일 것이다. 그러면 정란운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4번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학년도 9월 평가원 10번 문제고요. 자, 장마기간, 장마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같은 날,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 부근 지상일기도 적외영상을 나타낸 거다. 마찬가지로 겹쳐질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고, 자, 그랬을 때 A, B, C, D 이렇게 어떤 지점을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지점과 자, 나 자료를 비교를 했을 때 장마전선의 위치를 물어보게 될 것 같은데, 보기 먼저 보게 되면 기억번에 자,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공급한다. 이건 장마기간이라고 했고 여름일 테니까 이 기단의 정체는 북태평양 고기압일 테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 배경지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고온다습한 성질을 띌 테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느 모로 보든 맞는 말이고, 니은번에 125E 동경 125 지점, 즉 A, B, C, D가 찍혀있는 이 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마전선은 지점 A와 B 사이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장마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선의 위쪽, 아래쪽 어느 쪽에 강수구역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봤었는데, 자, 나 자료에서 강수구역이 장마전선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자, 이때 구름이 형성된 강수지역의 하단부가 바로 장마전선의 경계가 될 겁니다. 장마전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오른쪽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A, B는 아니겠구나. 조금 그림이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B, C든 C, D든 이 사이는 될 수 있어도 A, B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C 지점 부근을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래서 일단 니은은 틀린 말이구나.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적외형상이기 때문에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구름의 꼭대기가 높을수록 더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이유는 구름의 최상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하얗게 표현하는 게 이제 적외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적외형상에서 구름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더 새하얗게 진하게 구름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B 지역의 구름의 온도가 높은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높이가 높기 때문이다. 최상부가 높기 때문이다. 최상부의 온도가 낮으면 구름은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 A가 B보다는 온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겠네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2학년도 수능 12번 문제고 지금까지 봐왔던 자료와는 조금 다른데 자, 온대저 기압이 우리나라 위치할 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주변의 지상 기온 분포 자, 지상 기온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쪽에 보면 방위표, 방위기호 나타나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도를 보고 지도상에다가 온도가 지표의 어느 부분이 온도가 높고 낮고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는데 자, 일단 눈에 띄는 거. 자, 한 장은 온난전선 주변을 나타낸 거고 한 장은 한랭전선 주변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가에 온난전선 또는 한랭전선을 표시를 하고 나에다가 온난전선 또는 한랭전선을 표시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이 등온선, 그러니까 기온 분포를 나타냈으니까 온도가 같은 선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 놓았을 텐데 가에서 보게 되면 대체로 아래쪽 지점이 온도가 더 낮은 걸 알 수가 온도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온도가 높은데 비스듬하게 이 선들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면서 자, 20, 19, 18, 17, 16선 부근에서는 선들의 간격이 24, 23, 22일 때보다 더 조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등압선의 간격을 분석을 할 때도 자,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할 때 그걸 경계로 양쪽의 기압이 급격하게 변한다라고 분석을 했던 걸 떠올려 보면 이 등온선의 간격이 조밀하다는 것은 이 부근에서 온도 분포가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즉 그러니까 우리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라는 것이 서로 온도가 다른,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의 경계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온도가 빠르게 변하는, 온도가 급하게 변하는 이 선이 조밀한 영역 부근이 전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랑 나의 온난전선 또는 한랭전선이 될 수 있는 전선을 그려놓고 보면 자, 가에서 이 전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공기가 차갑고 이쪽은 공기가 따뜻한 그런 영역이다. 그러니까 자, 방위표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서쪽에 있으면서 동쪽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온난전선이겠구나. 그리고 나에서는 자,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는 찬 공기가 동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랑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니까 이게 한랭전선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놓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대저기압의 경계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대체로 이제 기온이 높은 그래서 여기서 남서풍이 불고 있을 테고 여기서 남서풍이 이렇게 불고 남동풍이 불고 있을 테고 남서풍이 불고 있을 테고 이렇게 북서풍이 부는 이런 식으로 판이 아니라 전선의 경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전선이. 그래서 보게 되면 온난전선의 지상 기온 분포는 가라고 아까 우리 판단했죠. A 지역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자, 여기 온난전선이 형성이 될 테니까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 이 위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A 위쪽에 전선면이 형성이 돼 있을 거고 B 지역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자, B 지역은 아직 한랭전선의 앞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 영역이고 북풍 계열의 바람이 아니라 남풍 계열의 바람. 잘못 표시했죠?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네요. 답은 3번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23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 문제고요. 자, T1에서 T2 동안, 자, 각각의 이 2시간 동안에 T1이 먼저고 T2가 나중이죠. 온대저기압의 이동 경로,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이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의미이고, 자, 나는 P에서 T1에서 T2 시각에 관측한 높이에 따라,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은 아니고 T1 시점에서 측정해봤더니 이렇게 기온이 나타나더라.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쭉 꾸준하게 일관되게 같은 기울기로 줄어들고 있더라 라는 거고, T2 시점에 재봤더니 아까랑은 다르게 지상 기온은 확 떨어져 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더라,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기간 동안 가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P를 통과했다라는 건데, 자, 기억번에 나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 감소율은, 자, 높이에 따른 기온 감소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높이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자, 1kg로 올라갔을 때 T1에서는 이만큼 온도가 줄었는데 T2에서는 이만큼 온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T1일 때가 온도 감소율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다 P를 통과한 전선 한랭전선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조금 그림이 애매하긴 하네요. 만약 이렇게 그려진다면 온난전선이 이 사이에 통과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미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난 시점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한랭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랭전선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답을 더 명확하게 해보면, 자, T1 시점에서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자, T2 시점은 한랭전선이 통과를 이미 한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 부근 공기가 대체로 아까 T1보다는 대체로 공기가 다 온도가 떨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P가 애초에 따뜻한 공기 영역에 속해 있었다가 이 전선이 한랭전선이 통과를 하면서 차가운 공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온도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근거를 찾아서 판단을 했습니다. 디귿번에, 자, P에서 전선이 통과한 동안 풍향은 시계방향으로, 자, 전선이 통과했으면 풍향은 당연히 시계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맞는 말이고 4번이 맞는 말이 되고요. 자, 23학년도 9월 평가원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북반구 어느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하는 36시간 동안 관측한 기상요소다. 자, 이 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북반구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갔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관측소가 여기라면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전선이 통과하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관측소의 남쪽을 지나간다 라고 한다면, 자, 이 상황에서는 전선이 통과하지 않겠죠. 자, 처음에 그린 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모두 관측소를 통과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료 보게 되면 일기기호로 풍향과 풍속 그리고 운량 나타내고 있고, 기압과 기온 나타나 있는데, 자,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기온이 어떻게 급격하게 변할 것인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풍향 변화와 기온 변화가 급격하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면, 자, 기압이 가장 낮게 관측되었을 때 어디인지 찾아보면, 자, B보다 조금 앞선 시점, 이때로 표시가 되네요. 이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일기기호 보면 거의 남풍이 불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서 A일 때, 자, A일 때 관측소의 상공에는 온난 전선면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A 시점은, 자, 우리가 온난 전선이 통과하기 전이라면 이 관측소에서 온난 전선면이 나타나겠지만, 자, A 시점은, 자,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시점이 아마, 자,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 전후로 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자, 풍향이 남서풍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구름도 이제 거의 없는 상태가 된 이 시점이 바로 온난전선이 통과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A 시점에는, 자, 전선면이 이미 지나간 상태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디귿번에 관측소에서 B와 C 사이에는 주로 저근형 구름이 관측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 우리 처음에 표시했던 기압이 가장 낮아지는 시점, 이때가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 이후로 B와 C를
B와 C 기간 동안에 이제 한랭전선이 통과를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디귿번까지 맞는 말이 되고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수능 8번 문제 보면 어느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3시간 동안, 자, 시각을 각각 3개의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동안에 전선 주변에서 발생한 번개의 분포. 자, 번개 치려면 뇌우를 떠올려 주면 되겠죠. 뇌우 정란운에 동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시점에 번개의 영향을, 한랭전선이 막 통과한 직후 그 지역에 이제 번개의 분포가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통과했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 이 현상들이 나타났겠죠. 기억번에 이 기간 중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났다라고 돼 있는데 이 기간 중에서 당연히 자,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한랭전선의 전선면이 그 지역의 상공에 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될 거고, 자, 니은번에 T2에서 T3 시간 동안, 자, 이 중간색, 회색으로 표현되는 영역인데, 여기가 A가 이 시간 동안에 천둥번개가 나타난 걸로 나타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뇌우를 발달시키려면 저근형구름, 정란운이 발달을 했겠죠. 그 시각 동안에. 디귿번에, 전선이 통과한 동안에, 전선이 통과하면 풍향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다음 24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문제고요. 자, 어느 날 시각 T시각, T1 시각에 지상 1기도에다가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이동 경로, 온대저기압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관측소,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관측소에서 T1 시각과 T2 시각이 관측한 기상 요소를 나타낸 겁니다. 기온, 바람, 강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T2는 전선 통과 3시간 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 지금 처음 나와 있는 이 가가 아니죠. 그냥 이 자료 시점이 T1 시점인데, 이것으로부터 3시간이 아니라 전선이 통과하고 나서 3시간 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선이 온난전선이든 한랭전선이든 일 텐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일기도상의 상황은 A가 앞으로 한랭전선이 통과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통과한 전선은 한랭전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 보면 기억번에 T1일 때 A 상공에는, 자, 이 상황에서 전선은 없죠. 전선면이 이 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니은번에 T1, T2 사이에, 이 사이에는 A에서 저근형 구름이 관찰되겠죠. 우리 아까 이 T2 시각에 통과한 전선, T2 시각은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 3시간 후니까 그 사이 동안, T1에서 T2 그 사이 동안에 저근형 구름, 한랭전선의 후면에서 발달한 저근형 구름이 관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1에서 T2 시간 동안에 기억이 틀린 말이죠. 아까 틀리다고 해놓고 맞다고 동그라미 쳐버렸네요. 그 다음에 자, 디귿번에 T1, T2 시각 동안에 자, A에서의 풍향은 우리 전선이 통과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묻고 있죠. 잘 기억해둬야 될 것 같고, 자, 24학년도 9월 평가원 9번 문제. 자, 앞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죠? 방위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봐서 지상의 어떤 상황,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때는 기압이 아니라 지상 기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기온선이 조밀한 영역을 따라서 전선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각각,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서쪽에서부터 빠르게 이동해 오는 상황이니까 이게 온난 전선이고, 이쪽이 따뜻한 공기죠. 따뜻한 공기, 이쪽이 찬 공기니까 한랭전선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마저 보게 되면 순서 없이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는 순서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같은 시각 지산의 기온 분포인데, 나에서 전선은 구간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에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시한 대로 니은에 나타났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번에 나에서 전선은 동그라미 기역이 아니라 니은에 나타나야 하고요. 기압은 지점 A랑 B랑 비교했을 때 전선 이 가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대로 옮겨놓게 되면, 이렇게 옮겨놓게 되면, 자, A가 여기 표시가 될 거고요. 전선이 이런 식으로 조밀하게
요렇게 영역이 표시가 되겠죠. 이쪽이 20 이렇게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가 뭐냐? 대략 온대적 앱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 중에서 누가 더 온대적 앱의 중심에 가까이 있느냐? A가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지점 A가 더 낮은 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지점 B는 지점 C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자, B랑 C 중에서 누가 더 서쪽이냐? C가 더 서쪽이죠. C는 한랭전선의 거의 경계에 있고 B는 온난전선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B가 C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다. 그렇게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자 마지막 24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 6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날 T1 시각의 지상일기도의 온대적 앱의 중심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관측소의 입장에서는 가의 입장에서는 전선이 통과하지 않는 상황일 거고 니은에서 가가 아니라 기역이네요. 기역의 입장에서는 전선이 통과하는 상황이고 니은의 입장 다시 반대로 얘기했는데 기역에서는 전선이 통과하지 않을 거고 거의 통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니은은 확실하게 전선이 통과를 하겠죠. 그러면 자 우리 관측소를 전선이 통과할 때와 통과하지 않을 때 풍향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떠올려가면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경우를 따져줘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확실하게 전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니은에서의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 변화로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고요. 자, 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관측소 A와 B에서 T1부터 15시간 동안 기압, 기온, 풍향을 나타냈는데 이걸 순서 없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게 관측소 A고 어떤 게 관측소 B고 즉 기역이랑 A, 니은이랑 B, 뭐 기역 B, 니은 A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줘야 되는 그런 자료 해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역 보게 되면 A 위치는 기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을 먼저 하고 가야겠네요. 자, 먼저 관측소 A 자료를 보게 되면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풍향부터 봅시다. 자, 풍향을 봤을 때 처음에 T1에서 T2 시간 동안 대체로 남동풍의 풍향을 나타내고 있다. 남동풍의 풍향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T2, T3도 거의 비슷한데 T3, T4로 넘어가면서 북동풍이 불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북동풍이 불었다. 그 다음에 점점점 지나면서 북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부는 걸 알 수가 있죠. 북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불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풍향의 변화는 반시계로 변한다. 그러면 전선이 통과하지 않았겠네. 그러니까 기역이 바로 A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되겠고요. 확인찬 B 관측소 B 보게 되면 처음에 대체로 남풍계열 바람 불다가 점점 남서풍 불고요. 서풍 불다가 북서풍이 부네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보면 남풍 계열 바람 불다가 남서풍이 불다가 서풍이 불고 북서풍이 부네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변화. 그래서 니은이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법 맞는 말이고 자 보기 니은에서 T2의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자, T2에서 T2 시각을 그냥 이렇게 빠듯하게 쭉 그려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기온 자료가 여기 왼쪽 세로 축에 나와 있죠. 그러면 점선과 실선 중에 어떤 게 기온과 기압을 나타내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점선은 양쪽이 서로 다르게 상이하게 나타나는 반면 실선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자, 온대적 기압의 중심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꾸준히 기압이 낮아졌다가 다시 이 온대적 기압 중심이 멀어짐에 따라서 기압이 다시 높아지는 회복되는 양상을 이 두 지역이 공통적으로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선은 기압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점선의 기온선을 읽어주면 되는데 T2 시각의 기온 자 A에서는 이런 기온이 나타나고 B에서는 이런 기온이 나타난다. 자 B가 더 기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A가 낮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네요. 디귿번에 T3에서 니은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T3 상황을 보게 되면 자 T3 상황에서는 니은이 지금 비관측소를 봐야 되니까요. 다시 좀 깔끔하게 해서 자 T3 상황 여기만 보면 T3 상황에서는 바람이 대체로 남서풍의 바람이 부는 걸 알 수가 있죠. 남서풍의 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이 이후에 한 T5쯤 가면은 기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죠. T5를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T5 시점이 바로 한랭전선의 통과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직
T3에서 T5로 가는 동안에 지금 애초에 가자로에서 온난전선이 이미 통과를 한 상황이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따뜻한 공기 영역 안에 니온 관측소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전선면이 위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압과 날씨, 대체로 이제 온대적 기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풀이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